1954년 겨울,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 차가운 새벽 바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훗날 수많은 삶을 바꿀 목소리. 지금 당신이 듣는 이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간 한 소녀의 여정입니다.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 코시어스코. 오프라 게일 윈프리. 그녀가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오르파. 성경 룻기의 그 이름. 사람들은 자주 오프라라 불렀고 그 발음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의 작은 흔들림. 그러나 길은 그 흔들림에서 시작됩니다. 끝없이 이어진 목화밭. 분리의 법과 관습이 견고하던 시절. 희망을 말하기 쉽지 않던 땅. 그곳이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 90해에 가까운 시간. 그러나 남부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버니타는 18세. 미혼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떠났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할머니 해티메이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오프라에게 글을 가르쳤고 성경 구절을 함께 외웠습니다. 오프라, 책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3살 무렵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살에는 교회에서 낭독했습니다. 5살에는 시를 흉내내었었고 6살에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해요. 교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신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할머니의 농장은 가난했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등잔불로 밤을 밝혔습니다. 돼지와 닭을 키웠습니다. 옥수수와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옷은 밀가루 포대로 만들었습니다. 신발은 1년에 한 켤레. 그것도 교회 갈 때만 신었습니다. 평소엔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책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구해온 헌책들. 백인 집에서 일하며 얻어온 버려진 책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 동화책, 백과사전. 무엇이든 활자가 있으면 읽었습니다. 책 속에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나도 언젠가 그곳에 갈 거야. 책을 읽으며 상상했습니다. 이 작은 농장 너머의 세계를,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6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데리러 왔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랑 살자. 도시는 여기보다 나을 거야. 할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애를 망칠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이겼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건물들, 자동차들이 가득한 거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시카고를 거쳐 밀워키 도착. 흑인 빈민가의 작은 아파트.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 러브루시를 보며 웃었고 에드 설리번 쇼를 보며 꿈꿨습니다. 밀워키의 빈민가. 좁은 아파트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연인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학교는 더 힘들었습니다. 남부 억양을 놀렸습니다. 촌뜨기가 왔네. 헌옷과 특이한 이름도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9세부터 14세까지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서 시작된 학대,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이어진 악몽, 삼촌과 가족 친구들까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유혹했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협박과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13세에 가출을 했습니다. 거리를 떠돌다 잡혀왔습니다. 어머니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키우겠어. 소년원에 보내려 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14세. 임신을 했습니다.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14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버논 윈프리는 달랐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그는 딸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너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밀워키를 떠나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엄격했습니다. 저녁 10시 통금, 매주 책 한 권 독후감, 예의범절과 품행 교육, 교회는 필수였습니다.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는 잊고 앞만 봐라. 아버지는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새어머니 젤마도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슈빌 이스트 고등학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야 안젤로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세 장에 갇힌 새가 노래하는 이유.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랭스턴 휴즈의 시를 외웠습니다. 흑인 작가들의 글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연극부에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연기했습니다. 줄리엣이 되고 레이디 맥베스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토론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흑인 여성의 권리를 주제로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중의 차별을 받습니다. 흑인이라서, 여성이라서. 하지만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주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워싱턴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17세. 지역 라디오 WVOL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방송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엔 커피를 타고 전화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복사와 심부름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DJ들의 멘트를 메모했습니다. 기술자들에게 장비를 배웠습니다. PD들의 회의를 엿들었습니다. 어느 날 DJ가 아팠습니다.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프라, 네가 한번 해볼래? 정말요? 제가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WVOL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함께합니다.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새로운 DJ 목소리 좋네요. 따뜻하고 친근해요. 정규 DJ가 되었습니다.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교 언론학과 장학생 입학.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낮에는 수업, 밤에는 방송국.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커피로 버텼습니다. 고등학생 17세. 미스 블랙 테네시 선발대회. 친구들이 신청했습니다. 네가 나가야 해. 장학금도 준대. 마지못해 참가했습니다. 우승했습니다. 미스 블랙 아메리카 진출. 전국 대회는 떨어졌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인대회 우승자 DJ. 내슈빌 WLAC 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 앵커 제안. 19세. 내슈빌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
대학생 앵커였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유리천장을 깬 소녀. 새로운 시대의 상징.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백인 시청자들의 항해 전화. 흑인이 뉴스를 읽다니. 채널을 바꾸겠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실력이 아니라 피부색이야. 토큰 블랙이지. 방송국 내 차별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얼굴을 만지기 싫어했고 헤어 담당은 흑인 머리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아이템과 원고, 리포트까지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시청률이 안정되며 조금씩 인정받았습니다. 1976년 더 큰 무대. 볼티모어 WJG TV, ABC 계열 메이저 방송국. 연봉 22,000달러. 22세의 메인 앵커. 18시 뉴스 공동 진행. 파트너는 제리 터너. 백인 남성 베테랑 앵커.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야. PD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해. 뉴스엔 맞지 않아. 어느 날 화재 참사 취재. 그녀는 방송 중 울었습니다. 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가족 인터뷰. 어머니를 잃은 아이. 그녀는 또 울었습니다. PD는 화를 냈습니다. 기자는 울면 안 돼. 감정을 숨겨. 프로답지 못해. 8개월 만에 뉴스에서 제외. 실패자라는 딱지.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방송은 내 길이 아닐지도. 외모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라. 도시적으로 보여야 해. 펌에 머리가 상했고 가발을 써야 했습니다. 체중을 줄여. 카메라는 10파운드 더 나가 보여. 끝없는 다이어트. 목소리를 낮춰. 너무 감성적이야. 발성 트레이닝. 그때 새로운 제안. 피플 아 터킹 진행. 아침 토크쇼였습니다. 토크쇼는 이류야.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앵커에서 토크쇼 진행자. 누가 봐도 좌천.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계약은 남아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14일. 첫 방송. 게스트는 아이스크림 맛 평가단. 시시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어릴 적 추억이 있나요? 첫사랑과 아이스크림 이야기는요? 게스트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스튜디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저 진행자 진실해요. 친구 같아요.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아. 시청률이 오르기 시작. 시간대 강자들과 어깨를 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넌 토크쇼에 맞아. PD가 인정했습니다. 그녀만의 방식.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리처드 셔와 공동 진행. 피플 아 토킹은 지역 대표 토크쇼로 자리. 전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 볼티모어의 오프라 현상. 토크쇼의 새로운 결. 1984년 1월. 시카고 WLS TV의 제안. AM 셔카고를 맡아달라. 시청률 최하위 프로그램. 도나휴 쇼에 밀려 폐지 직전이었습니다. 시카고는 거대한 도시. 미디어의 격전장.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데니스 스완슨 매니저의 설득. 당신이 필요해요. 시카고를 바꿀 수 있어요. 볼티모어의 안정을 떠날 것인가? 시카고의 위험을 택할 것인가? 29세의 나이. 인생의 갈림길. 두려워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연봉 23만 달러 규모. 4년 계약의 서명. 1984년 1월 2일.
AM 셔카고 첫 방송. 주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 그녀만의 방식으로 진행.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더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 관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객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시청률이 뒤집혔습니다. 오랜 시간 1위였던 도나휴를 제쳤습니다. 시카고가 놀랐습니다. 미국이 주목했습니다. 오프라 현상의 시작이었습니다. 1985년 퀸시 존스가 연락했습니다. 시카고 호텔 TV에서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에게 보여줘야 해. 컬러 퍼플이야.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안. 앨리스 워커 원작. 흑인 여성의 삶. 연기 경험이 없는데요. 당신이면 할 수 있어요. 소피아는 당신이에요. 소피아 역을 맡았습니다. 강인한 여성. 자신의 기억과 겹쳤습니다. 촬영장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떠올랐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 골든글로브 후보. 수상은 놓쳤지만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1986년 9월 8일 디 오프라 윈프리 쇼 전국 방영 시작. 전국 120여 개 방송국. 배급은 킹월드. 제작 파트너는 하포 프로덕션. 첫 주제는 관계와 일상의 고민. 전문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관객과 함께 듣고 함께 말했습니다. 스튜디오는 거실처럼 꾸몄습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 그녀는 객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시청자는 급증했습니다. 한 달, 석 달, 그리고 1년. 낮 시간에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986년 11월 아동 성학대 특집. 저도 9살부터 14살까지 학대를 당했습니다. 고백이 스튜디오를 멈춰 세웠습니다.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침묵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의회 증언. 모든 아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1993년 아동보호관련법 통과. 현장 신원조회와 보호장치가 법제화됐습니다. 1993년 마이클 잭슨 인터뷰.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9천만 안팎이 보았습니다. TV 역사에 남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1996년 오프라 북클럽 시작. 첫 책은 제클린 미차드의 더 딥 앤 오브 디 오션. 선정 즉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작가와 출판계의 생태가 흔들렸습니다. 수십 권의 책이 연달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서는 다시 함께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포 프로덕션은 1986년 설립. 그녀는 자신의 지적 재산을 직접 소유했습니다. 낮 시간 토크쇼의 룰, 미디어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 오 매거진 창간. 당신의 최고의 삶을 살라. 첫 해부터 높은 판매와 구독, 종이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커뮤니티가 자랐습니다. 2002년 남아프리카 방문. 넬슨 만델라와 만남. 아이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교육이 답입니다. 크리스마스엔 수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가방, 신발, 교복, 책. 어릴 적 나에게도 필요했던 것들이었죠. 2007년 1월 2일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 개교. 요하네스버그 인근 헨리온 클립. 사비 $4,000,000. 52에이커 캠퍼스. 최고의 교실과 도서관, 과학실, 극장, 기숙사.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최고를.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겁니다. 수백 명의 졸업생이 세계 곳곳의 대학으로 갔습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지지 유세 무대에 섰습니다. 그 영향은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희망을 선택합시다. 2009년 휘트니 휴스턴과의 인터뷰. 다시 일어나려는 한 사람의 목소리. 시청자들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재활 상담이 늘었습니다. 방송이 삶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OWN 네트워크 출범. 초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시청률 부진, 큰 손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넥스트 챕터. 슈퍼 소울 선데이. 이야기를 새로 엮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흑자 전환. 수천만 가구가 채널을 찾았습니다. 2011년 5월 25일 마지막 방송. 25년 4561회 149개국에 수출된 쇼. 여러분이 제 스승이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쇼는 끝났지만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2013년 대통령 자유 메달. 희망의 아이콘. 2015년 웨이트워처스 투자. 10% 지분. 주가는 단숨에 뛰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여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8년 골든글로브 평생공로상. 검은 드레스, 단단한 목소리.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9분의 연설. 전 세계가 기립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즉시 1천만 달러 기부. 먹거리, 의료, 생계 지원. 오프라 토크 코비드-19. 불안을 나누고 정보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도 인터뷰와 북클럽, 팟캐스트. 무대는 바뀌어도 핵심은 같았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연결. 지금 그녀는 70대.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 평생 쌓인 기부와 장학. 수많은 이름 없는 손을 붙잡아준 시간. 그녀가 말합니다. 교육이 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교육으로 누군가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손을 잡을 건가요? 미시시피의 가난한 소녀. 밀가루 포대 옷을 입던 아이. 9세부터 학대를 견딘 소녀. 14세에 출산을 겪은 아이.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프라가 자주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문장이 아니라고.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미시시피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깊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프라는 보여줬습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된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일 뿐이다. 그녀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진실함, 공감, 그리고 나눔. 받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멈춥니다.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높이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 사다리로 수많은 사람이 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소녀들이 의사가 되었고, 상처 입은 이들이 치유를 시작했고, 절망하던 이들이 다시 희망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20분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감사한 5가지. 작게라도 꾸준히 자연 속을 걸으며 숨을 고르고 책을 읽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책은 여전히 내 친구. 단순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그녀를 지탱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지혜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상처가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눔이 풍요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오프라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오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친절로, 진실한 위로로, 따뜻한 격려로 세상은 당신의 빛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날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월요일, 그날의 목소리가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탄자니아의 숲에서 침팬지 곁에 앉았던 한 여성. 26세에 아프리카로 떠나 동물의 삶을 배우기 시작한 과학자 제인 구달.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조용히 넘어선 여정. 동물도 감정이 있고 개성이 있으며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반발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 용기. 다음 주 월요일 그날의 목소리에서 만나요.